보물섬 6화가 방송되었는데요. 동주에게는 정말 너무나 잔인한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신들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악마 같은 인간들인데요. 동주에게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눈앞에서 누나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죠. 동주는 기억상실로 인해 누나인 서연주조차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비록 누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앞에서 끔찍한 사고를 경험한다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가족이라면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이죠. 염장선 계획대로 동주가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기억상실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동주는 사고 충격으로 어린 시절부터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동주가 기억상실 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며 누가 적군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이제 역으로 똥줄이 타는 건 허일도와 염장선인데요. 동주가 기억이 돌아왔다고 한들 그들에게 기억을 찾았다고 말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7화에서는 본격적으로 동주가 역공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염장선이 어떻게 방어할지 몹시 기대가 되죠. 사실 염장선이 가진 패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들에게 있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동주뇌 속에 들어있는 스위스 계좌 비번이죠. 그런데 그 비번은 동주만이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요. 염장선은 동주 기억이 돌아온 사실을 모르기에 공격과 방어가 쉽지 않은데요. 이에 반해 동주는 염장선과 허일도의 약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죠. 염장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인데요. 적어도 누나인 서연주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기폭제가 되어 이제 동주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죠. 드라마 제목이 왜 보물섬인가 궁금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결국 보물섬은 동주 뇌였던 것입니다. 염장선 이조원과 차강천 금고까지 모두 동주 뇌에 달려있는 것이죠. 동주가 죽으면 돈들도 사라지기에 이제 누구도 동주를 죽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동주는 모든 것을 예측하면서 이 판을 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 계획에 연주 죽음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죠. 동주가 이조 비번을 변경한 건 휴가 전이었는데요. 염장선으로부터 그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70억을 주는 것과 이곳을 떠나는 것이 조건이었죠. 그런데 동주 행적을 보면 처음부터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보트를 대여한 것도 지영수를 찾아가 선우와 사진을 찍은 것도 그렇죠. 단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허일도가 자신에게 총을 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동주 입장에서 본다면 허일도가 승진해서 누락되었기에 자신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죽일 이유까지는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염장선이 비번이 변경된 사실을 생각보다 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동주는 자신이 이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텐데요. 처음부터 동주 목표는 염장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신이 염장선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서 힘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동주가 처음부터 세운 계획은 이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염장선에게서 이조원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실 염장선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자본 때문인데요. 만에 하나 그의 비자금이 사라진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죠. 허일도가 염장선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때문인데요. 6화에서 보다시피 염장선에게 이조원이 사라지자 바로 딜을 시작하는 허일도였죠. 두 번째는 염장선 배후인 어르신을 자신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지난 회차에서 염장선을 더 조급하게 만든 건 바로 어르신 전화였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그가 확인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염장선은 자금은 넉넉하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불안은 결국 동주 누나를 죽이는 결과까지 만들었죠. 아마도 동주는 어르신에게 접근할 듯 보이는데요. 그의 연락처는 동주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죠. 일전에 차강천을 찾아온 염장선이 집무실에서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그렇기에 번호가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주의 단독 행동이라기보다 차강천과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주는 어르신을 찾아가 염장선에게 속고 있다고 말할 것으로 보이죠. 현재 그는 어르신을 도와줄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을 차강천 회장으로 바꾸라고 종용할 것으로 보이죠. 정치인은 결국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기에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내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킹메이커를 자처하던 염장선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차덕희와 공비서의 관계입니다. 공비서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성현에 대한 비밀을 그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연에 감춘 비밀이 살아나 그를 옥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신문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기억을 잃은 동주가 차강천 집을 방문했는데요. 동주는 자신 이름을 성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성현이라는 이름만 기억난다고 말이죠. 공비서는 여미철 축하 파티를 위해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한 번도 하지 않던 실수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고 말았는데요. 생일 케이크를 엎어버린 것이죠. 공비서는 몸이 좋지 않아 실수를 했다며 방으로 몸을 피했는데요. 차덕희 또한 공비서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은 성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덕희는 성현이라는 이름에 놀랐냐며 그는 죽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킵니다. 공비서는 단지 몸이 좋지 않아서 실수한 것뿐이라며 성현 얘기를 회피해버리죠. 또 다른 장면에서 차덕희가 보인 행동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동주가 병원에서 납치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허일도에게 구조되어 차강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놀란 차강천은 몸보신 시켜야 한다며 주방에 토종닭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죠. 공비서 또한 성현이라는 이름을 들은 후 건강이 계속 좋지 않았는데요. 차덕희가 주방에 들러 공비서에게 줄 죽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죠. 하지만 동주 몸보신용으로 토종닭을 준비해야 한다며 주방에서는 거부했죠. 하지만 차덕희는 동주 거는 나중에 준비하고 죽부터 먼저 준비하라고 재촉합니다. 차덕희가 주방에서 나간 후 현자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요. 이상하게 차덕희는 공비서님에게만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해 불가일 정도로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차덕희는 평소에 냉랭한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공비서와 대화를 보면 집사와 재벌딸이라기보다는 모녀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해 보입니다. 공비서 또한 둘만이 있는 자리에서는 더 키야라고 부르죠. 물론 차덕희의 부탁으로 성현을 죽이기까지 한 공비서이기에 특별히 챙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동주와 성현에 대한 대화 후에도 공비서는 더 키야 어떻게라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집사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차덕희가 공비서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비서는 원래 차대복 회장실 직원이었는데요. 차강천 부인이 시집 올 때부터 몸이 약해 공비서를 대산가 집사로 보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어쩌면 차대복 회장이 몸이 약한 우성숙 대신 공비서를 통해 차강천에게서 아들을 보고자 집사로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차덕희인 것이죠. 물론 우성숙 또한 이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는 이어야 하고 자신은 몸이 약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이 설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모녀일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공비서가 성현을 죽인 것도 차덕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보육원에 보낸 것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